첫 번째 이슈는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관련 내용. 지금 용의자 33년 만에 특정이 됐죠. 그 후속 기사들이 오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용의자 1차 조사에서는 범행을 부인했다. 6개 사건과 연관성 입증이 관건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용의자의 DNA가 검출된 5차, 7차, 9차 사건. 여기는 DNA가 나와서 이제 일치가 돼서 요 내용으로 좀 용의자를 특정했는데 나머지 6개 사건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5, 7, 9차 사건이 판박이 범행이라고 합니다. 내용 좀 보시죠. 10개 증거 박스, 국과수 분석, 머리카락, 속옷 등 추가 감정 나서고 있고요. 결정적 단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57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려서 대대적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용의자와 다른 DNA 검출된 이때는 또 이게 좀 수사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옆에 기사 보면 뭐 지도가 그래서 10곳인데요. 10곳의 위치 지도가 좀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좀 나왔어요. 다음 기사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경찰 추정과 달리 화성 그놈 혈액형은 B형이 아닌 O형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때 추정했을 때는 이 누군가 이 범인이 B형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찰은 추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지금 용의자가 특정이 됐는데 그 용의자는 O형이라고 합니다. 혈액형이 다른 거예요. 과거에 경찰이 추정했던 혈액형과 지금 용의자의 확인했던 혈액형이 다른 겁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동 수사가 뭔가 이거 헛짚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찰은 사건 초의 혈액형 B형으로 지금 추정을 했는데 용의자의 것인지 삼자 것인지 아직 불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혈액형보다는 DNA 일치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이건 정확하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인 이모 씨 교도소에서 1급 모범수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든 도자기 뭐 전시회 출품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혈액형이 좀 다르다는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경찰 쪽에서는 그거 아니다. DNA가 또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가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일단 이 기사인데요. 제목을 봐주시죠. 이거를 제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0.0이 엄청 갑니다. 이거를 제가 그래서 찾아왔거든요. 이걸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합니다. 10의 23 제곱분의 1. 그러니까 뭐 거의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기로. 이런 확률인데 DNA 분석이 틀릴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그렇습니다. 보시죠. 뭐, 제가 공이 뭐 2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확률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DNA는 이만큼 정확하다는 겁니다. 범죄자 17만 명 DNA 하루면 분석이 끝난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입증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방금 본 기사는 혈액형이 조금 논란이다 그랬는데 경찰 쪽에서는 혈액형보다는 DNA다. 이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경찰이 오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1986년부터 1991년 사이에 발생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2006년 4월 2일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진실규명 차원에서 당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보관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제보들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금년 7월 15일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감정 의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3건의 현장 증거물의 DNA가 일치하고 있다, 용의자와. 그러나 혈액형은 당초 경찰이 추정했던 것과 지금 용의자가 다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뭔가 충돌하는 듯도 보여요. 이수희 변호사,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아니 지금 혈액형이 같은 사람은 우리 여기 예. 5명 중에서도 예. 나올 수 있어요. 예. 하지만 DNA 그 일치 아. 확률이 같을 것은 예. 저렇게 0.0밖에 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 더 정확한 거는 뭐겠어요? DNA 대조 아. 결과이겠죠. 예. 그러니까 뭐 혈액형은 저는 저 그 화성 연쇄 사건이 1986년에서 91년까지예요. 예. 그때는 과학 수사라는 게 예. 거의 개념이 없던 때, 어. 영화에서 좀 표현이 됐지만 예. 현장 보존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거고. 아. 그 혈액형에 이제 압축하는데 당시 경찰들이 많은 애를 예. 썼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틀렸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예. 있죠. 왜냐하면 10번의 그 연쇄살인이 있었는데 예. 8차의 경우에는 모방범죄라서 거기는 범인을 그렇죠. 잡았고 그리고 지금 이 DNA 그 대조를 했을 때 예. 5차, 7차, 9차 3건에 있어서 예. 지금 일치가 나왔기 예. 때문에 다른 그 경우 6건의 경우에는 또 알 수가 없는 거라서 뭐라고 저 혈액형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 계속 과학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DNA 일치가 더 훨씬 정확한 거니까 예. 혈액형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지금. 그럼 당시에 B형으로 추정한 거는 뭔가 그 당시에 증거가 좀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이제 그 9번의 범죄가 예. 지금 유력 용의자인 이 사람이 예. 다 한 건지 예. 아니면 또 다른 범인이 그렇죠. 있을 수도 있는 건지 그거는 이제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용의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수랍니다. 흉악범 용의자. 그러나 모범수. 무기수인데 모범수. 뭔가 또 잘 맞지가 않죠. 충돌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그 기사가 오늘 있습니다.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흉악범 대 모범수 두 얼굴이다. 무기 복역하며 출소 뒤 주소지 물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의 이중 성향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뭐 진짜 이중 성향인지 모릅니다만 일단 분석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면요.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릴 내용인데 이거는 진짜 모범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가구 기능사 자격증 따고 전시회에 입상도 했다. 뭔가 그 안에서 열심히 뭘 한 거죠. 반장 맡을 정도로 교도소의 신임이 두텁다. 아들, 아내 피 흘릴 때까지 때리고 살림 돌본 처제 성폭행기 살해. 지금 이래서 지금 무기수로 들어간 거잖아요. 사체유기수법도 화성살인과 비슷. 이건 완전히 위아래가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에게 나가면 주소 옮기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지금 원래는 다른 죄수들과 같이 합방을 한 상태였는데 지금 독방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지인한테 한 얘기가 여기 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복역 중인 이 용의자 이모 씨, 출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짐작하게 된 대목이 있습니다. 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가면 좀 도와달라. 교도소에서 나가도 주소지를 둘 데가 없으니 좀 이 지인 집에 주민등록 주소를 올려놓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뭐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윤경우 의원님, 안에서 굉장히 모범수 활동을 하고 주변에 내가 나가면 뭐 주소가 어떻고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분명히 그럼 무기징역 상태이기 때문에 무기징역도 가석방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형이 감량될 수도 있어요. 무기징역 경우도. 이런 걸 생각한 걸까요? 글쎄요. 아마 본인도 예. 화성 사건이 이렇게 예. 표면에 떠오르기 전에 예. 수감했을 때와 예. 지금은 이미 이제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고 예. 옛날 거에 대해서 확인 추궁을 받은 상태니까요. 예. 그 이후와 이제 뭐가 좀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사실 경찰의 발표를 보면서 예. 몇 가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요. 역시 이 과학 수사 예. 그리고 법치가 예. 있는 한은 예. 완전 범죄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이번에 그렇습니다. 보여줬다. 예. 뭐 DNA 일치 확률이 예. 10에 뭐 20 몇 제곱분의 1 거의 희박하다. 예. 거의 희박하다는 얘기는 예. 이건 이제 과학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규명을 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소시효에 대한 아쉬움도 그렇죠.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됐잖아요. 예. 이런 어찌됐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에 예. 대해서 확인이 된 건 굉장히 전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 예. 굉장히 민감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 순간부터 예. 우리 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예. 조국 교수 사태를 덮으려고 이게 튀어나온 거 아니야? 이런 저로서는 굉장히 황당한.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갑자기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주장인 거예요? 음모론에 입각해서 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연예인들의 뭐 예. 유명한 연예인의 뭐 예. 마약 뭐 이런 게 예. 나올 때마다 예. 정치적으로 좀 곤궁한 처지에 있었던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예. 대중의 시선을 이쪽으로 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간혹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사건조차도 저는 그런 잣대를 댄다는 게 물론 재미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죠. 없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건가 지금. 그거는 우리 사회 스스로 모두의 격을 떨어뜨리는 예. 얘기일 수 있다. 좀 그런 점에서 그런 점은 좀 정말 부정적인 대목이 눈에 좀 띄었습니다. 진짜 무슨 뭘 덮기 위해서 이런 걸 일부러 이렇게 공개를 한다면요. 그건 누군가 엄청난 그런 조종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누군가 조종한다 그렇게 굴러갈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주장이 일각에서 지금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건 너무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이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제 사건이 꽤 됩니다. 그리고 이른바 뭐 3대 미제 사건 이렇게 꼽히기도 하죠. 그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가장 큰 미제 사건이 어떻게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미제 사건은 어떨까라고 이제 궁금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개구리 소년 사건, 이용호 군 유괴 사건, 28년 전 그놈, 다른 그놈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죠. 살인죄 공소시효 모두 폐지됐지만 두 사건 모두 소급 적용 안 된다. 지금 범인 잡아 처벌 못한다. 지금 뭐 아쉬운 대목이라고 하죠. 장기 미제 사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 260여 건 지금 재수사 진행 중인데요. 이른바 3대 미제 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함께 개구리 소년 사건, 이용호 군 유괴 사건 이게 3대 미제 사건으로 꼽혔거든요. 그럼 두 건이 지금 아직도 미제인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이 뭔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소개가 돼 있습니다. 이용호 군 유괴 사건은요. 서울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1991년입니다. 1991년 서울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이용호 군 당시 9살이었습니다. 이용호 군이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유괴돼 살해된 사건입니다. 근데 미제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 이건 좀 많이 기억들 하실 거예요. 이것도 역시 1991년입니다. 대구에서 초등학생 5명이 도룡뇽 알을 채집하러 간 뒤 실종된 사건이죠. 당시에 도룡뇽이 개구리로 잘못 알려지면서 개구리 소년 사건이 됐죠. 원래는 도룡뇽 알을 찾으러 갔다는 거죠. 그리고 2002년 학교 공사장 인근에서 유골이 발견이 되긴 했는데 또 누군지 모릅니다. 이 범인이. 그래서 이 두 가지 미제 사건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 사건도 그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 범인이 그놈이 과연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움에 대한 어떤 표현이겠죠, 지금 이 상황이요. 자, 다음 기사는요, 공소시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용의자는 O형, 경찰 추정 B형, 진범 확정까지 수사 험난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요 앞서 매일경제 기사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계신데요. 바로 전에 봤던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아랫부분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9일 화성 연쇄살인범의 공소시효 무효화를 신청합니다. 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법상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법으로 할 수 없느냐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일각에서 공소시효가 끝난 장기미제 사건의 범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안타까워하는 건 알겠지만 이 법 그렇다고 이걸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수희 변호사, 이 공소시효 문제 지금 이게 안타까운 표현인데 현실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두 개가 법
그 예. 필벌 문제, 예. 네, 정의의 실현과 또 하나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있는 예. 거예요. 아무리 그 처벌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예.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으면 처벌을 못 해야지만 법적으로 그런 어떤 신뢰가 있어야지만 그나마 사회가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그다음에 우리가 살인죄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가 3차례 정도 변했어요. 예. 지금 태완이법이라고 2015년에 예. 이제 그래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이제 없게 됐어요. 언제든 잡히면 처벌할 예. 수 있게 바뀌었지만 태완이법에서 부칙에서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거기에 예.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공소시효. 예. 그러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보통의 경우는 수사조차 하지를 않는데 이 경우에는 워낙 그 중차대한 사건이기 예. 때문에 수사는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지금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 유력 용의자가 예. 만약 뭐 자백이든 아니든 예. 그 이제 이런 DNA 그 일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예. 한다면 그냥 공소권 없음이에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불기소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 이 화성 연쇄 사건의 경우에는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충현 교수님, 수사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경찰도 답답하겠어요. 이 용의자를 만나서 물어봐도 이게 무슨 강제 수사를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무슨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고 뭐 그냥 있는 DNA 가지고 얘기하고 그 당시 증거, 과거에 확보했던 증거를 갖고 제시하면서 그렇겠죠. 예.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뭐 추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경찰 수사를 대대적으로 하긴 한다지만 참 답답하겠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청원이 올라온 이유가 아마 지금 말씀하신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지금 이모 씨, 예. 이모 씨가 범인이 이미 확정된다면 예. 특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뭐 예. 혈액형 얘기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근데 알면서도 이 처벌을 못 한다. 물론 지금 이제 수감 중이긴 한데 이건 예.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거잖아요. 예. 그전 이 공소시효 문제는 글쎄 헌법에 따라서 아마 이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는 이유는 어쨌든 누군가 정확히 알아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처벌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예. 그건 대단히 안타까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도 우리 시민사회의 합의에 따라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예. 헌법도 사실은 뭐 정치적 결단인 예. 것이고 그래서 이 살인죄 공소시효도 폐지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연법. 지금은 다 폐지돼 있습니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만약에 이걸 되돌린다면 그야말로 법적 안정성이 헤쳐지는 거니까. 법치주의 국가에서. 예. 좀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이러한 여론이 있고 예. 특히 개구리 소년 사건 같은 건 저도 너무 기억이 정확하게 나거든요. 예. 전혀 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건 저 개구리 소년 사건도 이 지금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예. 언젠가는 범인이 특정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지금 개구리 소년 사건은 한 명도 아니잖아요. 저것도. 근데 그것도 이제 공소시효 끝났다고 해가지고 전혀 예. 뭐 어떤 처벌을 못 한다. 예. 그건 좀 글쎄요. 뭐 제가 법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 다른 어떤 대체적인 입법 같은 걸로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헌법에 있으니까 위헌되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할 여지가 예. 없습니다만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예. 그런 걸 이번에 아마 사회적 토론으로 한번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현실적으로 공소시효 부분은 이게 아까 지금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걸 잘못 건드리게 되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있다. 뭐 해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죠.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게 뭔가 찾았는데 이게 뭔가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